이번 화는 정말 난해한 화였습니다. 원작 내용 스킵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이번 화가 얼마나 스킵이 심했냐면 작가가 직접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트윗을 쓸 정도였습니다. 모두 그림자에 먹혔다는 가필의 말, 지난화의 대화로 마음이 안정된 스바루지만 모두가 삼켜진 이 세계에서 또 죽음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기 전까진 무한히 도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스바루는 저택으로 가는 사테라를 쫓던 도중 수많은 류즈를 보게 됩니다. 그 수는 총 20명. 스바루가 아는 류즈와 다른 텅 빈 클론이었습니다. 류즈와 가필 모두를 부수고 단 둘만 남은 사테라는 사랑해를 전합니다. 다른 마녀와 비교한 순간 스바루는 그림자에 삼켜지게 됩니다. 스바루는 그림자 속에서 홀로 빛나는 페트라의 손수건을 보게 되죠. 지난화에서 에키드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손수건에 술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손수건은 날카로운 단검이 되고 스바루는 현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사망회귀를 선택합니다. 사랑해를 반복해서 외치던 그녀가 놀라고 스바루는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너를 구해 보이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구해 보이겠다는 이 대사는 일기에서 스바루가 처음 죽었을 때 에밀리아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스바루가 왜 죽어가며 에밀리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밀리아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았던 방금의 얼굴이 떠올라 스바루는 떨게 됩니다. 실현 직후 불안정한 에밀리아가 일어나지만 자신보다 더 떨고 있는 스바루를 위로해주고 스바루는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스바루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자신의 일보다 먼저 스바루를 우선시하게 되어 의지하지 않고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던 겁니다. 에밀리아가 마음이 꺾이지 않고 가필이 중립을 보이는 상태. 스바루는 이걸 보고 가장 괜찮은 스타트라고 합니다. 에키드나에게 무한히 도전할 수 있다던 대답을 듣기 직전까지 항상 최후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다면 이제 스바루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걸 상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람에게 협력을 구하고 스바루는 단편적인 기억에서 봤던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 장소는 감금되었던 장소이자 휘석으로 전이되었던 장소였죠. 스바루는 이곳이 수상하다고 여겨 알기 위해 찾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프레데리카의 휘석을 올려놓고 열린 장소에 류즈와 닮은 인물이 수정에 갇혀 있었죠. 가필이 말한 성역의 눈이란 성역을 감시하는 류즈들이었습니다. 성역은 에키드나가 류즈 메이엘의 복제체를 만들고 영혼을 넣어 불로불사를 이루기 위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식을 탐구하려는 에키드나의 계획은 불완전한 형태로 계승되어 최초의 4대 중 하나인 류즈 빌마는 지식과 인격을 부여받아 성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겁니다. 스바루는 드나차를 마심으로 탐욕의 사도로서 복제체들의 지휘권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가필도 탐욕의 사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탐욕의 사도의 조건은 탐욕의 마녀의 증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가필이 시련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이었죠. 성역 해방을 반대하는 것 같았던 가필이 원래는 결계의 해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스바루는 이런 표정을 지었던 겁니다. 류즈들이 각자 취미나 기호, 이름에서 개성을 찾는다는 것은 사명만이 아닌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얀 옷을 입은 류즈는 스바루를 감금했던 류즈 시마가 아니라 텅 빈 류즈였죠. 텅 빈 류즈는 가필의 명령에 따르고 가필도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에 거리낌 없었는데 개성을 가진 빌마와 시마가 텅 빈 류즈들과 다른 것은 눈의 색채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복제체로서의 인생을 소비하는 게 아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다름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해달라는 의미심장한 류즈 빌마의 발언. 오토는 스바루를 걱정하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은 이미 스바루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휘말리게 할 수 없어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날이 밝고 스바루는 에밀리아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어차피 떠날 세계지만 갑자기 사라진 스바루로 인해 에밀리아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스바루가 감금되었을 때 에밀리아는 특히 혼란해했다고 오토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밀리아에게 전하는 이 편지는 에밀리아의 방이 아니라 집의 입구에 두는데 이 행동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즈월 저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알아내면 에키드나에게 기댈 수 있다고 하죠. 때마침 가필이 등장하고 스바루는 왜 묘소에서 나온 직후가 아닌 지금이냐고 가필의 신경에 거슬릴 만한 발언을 하죠. 이 장면이 스킵되었는데 원래 스바루는 알고 있는 정보로 가필에게 2가지 도발을 추가로 더합니다. 하나는 새벽에 떠나는 자신을 찾아낸 것, 또 하나는 지난 루프에서 봤던 류즈의 복제체를 언급하죠. 가필이 뭐에 반응하고 뭐에 화내는지 가필을 자극하며 확인하는 스바루. 가필은 스바루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필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확인한 스바루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에 웃음을 내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뭔가 말을 듣고 물러선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 않는 스바루의 웃음에 가필이 혐오와 희미한 공포를 느끼며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아는 장면입니다. 풀려난 스바루는 모르는 것들을 알아간다는 말을 하고 지옥이라면 알고 있다는 그의 눈빛에 가필은 압도됩니다. 확실히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의 영향을 받게 된 스바루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스바루는 저택을 비우고 몸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생략되어 있는데 작중 시점은 페텔기오스가 마을을 습격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로 한 번에 설득한 겁니다. 스바루가 프레데리카에게 말한 너니까 맡길 수 있다는 말은 네온차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의심했던 그때와 다르게 저택에서의 일로 그녀가 아군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프레데리카 입장에선 만난 지 얼마 안 된 스바루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페트라와의 데이트 약속. 스바루는 전에 이런 약속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에밀리아와 데이트 약속을 따내지만 죽어서 그 약속이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이 약속을 나누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루는 베아트리스와 만나러 가고 베아트리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2화에서 베아트리스가 성역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내보냈지만 성역에 갔다 온 스바루를 베아트리스가 맡게 되었기에 이번엔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랜 계약의 끝, 해방, 상대 이런 단어를 내뱉는 베아트리스의 표정은 후련해 보입니다. 이번 화는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스킵이 많은 화였습니다. 작가는 시청자가 설명을 따라올 수 없다 정도의 감각이 정상적이고 그것으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전개를 보고 나서 되돌아보면 이번 주의 전개도 정치 있게 느껴진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2기는 복선이나 떡밥이 많지만 이번 화는 그게 많이 등장한 화여서 처음 보는 입장에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화는 다른 화와 다르게 원작의 진도를 꽤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원작 분량을 크게 넘긴 이유는 다음 화부터는 본격적으로 떡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압축하고 압축했다는 식의 연출이라면 설명이 됩니다. 애니 업계에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는 가운데 1기보다 떨어진 2기 작화를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화의 작화는 눈에 띄게 불안정했습니다. 미채색만한 캐릭터들의 모습은 칙칙하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고 스바루는 시시각각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에 있을 연출을 위해 힘을 아끼는 건지 작화 유지가 힘들어 힘을 못 쓴 건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작화와 더불어 아쉬운 점은 스킵한 장면 중 의미 있는 장면이 있던 것입니다. 둘이 잠깐 대화할 때 프레데리카는 스바루에게 가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는 시청자가 가필이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처음으로 나온 그의 이야기였지만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출의 일환으로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10화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